도시의 화려한 불빛 아래 나의 내면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망망대해처럼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저 파도에 휩쓸리는 작은 조각배처럼 나의 존재는 한없이 불안하고 위태로웠다. 수년간의 시간 동안 나의 전부이자 유일한 빛이었던 그녀, 은영.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히 함께할 운명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우리의 사랑은 마치 뜨거운 용암처럼 격렬했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을 불꽃이라 맹세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도 공유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을 꿈꿨다. 하지만 그 견고했던 믿음은 한순간의 덧없는 욕망 앞에서 너무나도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마치 정교하게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쓸려 내려가듯 나의 모든 것이 흔들렸다. 나의 연인 재혁과 은영의 시선이 마치 얽히고 설킨 뱀처럼 서로를 감싸며 교차할 때마다 나의 심장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에 베이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 고통은 단순한 아픔을 넘어선 영혼 깊숙이 파고드는 듯한 저릿함이었다. 나는 그 잔혹한 진실을 외면하고 싶어 처절하게 발버둥 쳤지만 나의 오랜 육감은 이미 그들의 은밀한 관계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마치 차가운 거울처럼 모든 것을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 거울은 나의 행복했던 과거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은영의 아파트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불길한 예감이 나의 심장을 짓눌렀다. 재혁은 익숙하게 운전대를 잡았고 은영은 그의 옆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기에 나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나는 그들의 뒷좌석에 앉아 마치 존재하지 않는 유령처럼 그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 순간 은영은 조심스럽고도 은밀하게 재혁의 허벅지 위를 스치듯 만졌다. 그 손길은 찰나에 불과했지만 나의 눈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어왔다. 재혁은 처음에는 놀란 듯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지만 이내 그들의 손은 다시 서로를 찾아 얽혔다. 그들의 손이 닿는 순간 나의 심장은 마치 멈춰버리는 것 같았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나의 거친 숨소리만이 귓가에 울렸다. 그들의 시선은 백미러를 통해 나에게 닿았고 나는 황급히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밤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낯설고 기괴한 풍경으로 다가왔다. 휘황찬란했던 도시의 불빛마저도 나에게는 냉정하고 차갑게 느껴졌다. 내가 알고 있던 세상,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혼란스러움에 휩싸였다. 이 밤은 내가 살아가던 세상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변해버린 듯했다. 나의 행복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며칠이 지난 뒤 나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은영의 아파트를 다시 찾았다.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해외여행을 떠났다고 했다. 그녀의 집은 마치 고요한 폭풍 전야처럼 느껴졌다. 은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환한 미소로 나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도 완벽했기에 오히려 더욱 가식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감출 수 없는 미세한 떨림과 불안감을 포착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일렁이는 작은 파문처럼 그녀의 감정은 고스란히 나에게 전달되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애써 태연한 척하며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그녀의 휴대폰이 갑자기 요란하게 울렸다. 그 벨소리는 마치 나의 심장을 꿰뚫는 날카로운 비명처럼 들렸다. 화면에 선명하게 뜬 이름은 다름 아닌 재혁이었다. 바로 나의 연인의 이름이었다.
은영은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급히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듯 애써 웃으며 다시 내게 말을 걸었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그녀의 대화에 억지로 참여했지만 나의 심장은 마치 격렬한 폭풍우 속의 파도처럼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가슴 속에서는 불안감과 배신감이 뒤섞여 격한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그 소용돌이는 나의 영혼을 삼키려 들었다.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텅 빈 천장을 하염없이 응시했다. 천장은 마치 나의 공허한 마음을 비추는 듯했다. 수많은 생각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머릿속을 맴돌았다. 은영과 재혁의 은밀한 관계는 대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내가 눈치채지 못했던 수많은 순간들, 그들의 스쳐 지나가는 눈빛과 미소, 은밀한 속삭임, 그리고 스치듯 닿았던 손길까지 모든 것이 마치 조각난 퍼즐처럼 하나하나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 조각들은 나의 행복했던 과거를 부수는 잔인한 진실을 드러냈다. 나는 절망감에 몸부림치며 침대 위에서 뒤척였다. 배신감과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휩쓸었다. 그 파도는 나를 깊은 심연으로 끌어당겼다.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연인에게 배신당했다는 잔혹한 사실이 나를 마치 미쳐버릴 것 같은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나의 세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듯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다. 나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모른 척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재혁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나의 목소리는 마치 갈라지는 유리조각처럼 위태로웠다. 당신 은영과 대체 무슨 사이야? 나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줘. 나의 질문에 재혁은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눈빛은 갈대처럼 흔들렸고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그는 애써 변명하려 했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거짓말은 너무나도 투명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모든 희망과 믿음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마치 둑이 터져버린 듯 나의 감정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 우리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모든 것이 끝이었다. 나는 망연자실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나의 세상은 멈춰버린 듯했다. 나는 그 즉시 은영에게도 연락했다. 나의 손은 전화기를 들고 있는 내내 떨렸다. 은영, 우리 이제 친구 아니야. 더 이상 너를 친구라고 부를 수 없어.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다. 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침묵은 나의 말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마 그녀도 이미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의 오랜 우정은 그렇게 허무하고 비참하게 끝이 났다. 마치 아름다운 꽃이 시들어버리듯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메말라 버렸다. 한때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돌아서야 하는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배신감이 나를 마치 깊은 수렁 속으로 끌어내리는 듯 잠식했다. 가슴속은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으로 가득 찼고 나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확했다. 나의 영혼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시간이 흘러도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깊고 쓰라리게 나를 괴롭혔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나는 끊임없이 과거의 고통 속을 헤매야 했다. 나는 재혁과 헤어졌다. 그와의 소중한 추억들이 깃들어
있는 모든 공간을 떠나 낯선 곳에서 홀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낯선 환경은 나에게 또 다른 고독감을 안겨주었다. 매일 밤 은영과 재혁의 모습이 나의 악몽 속에 나타났다. 그들의 웃음소리, 다정한 속삭임이 나의 귓가에 맴돌며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나는 잠에서 깨어나도 한동안 현실과 꿈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마치 악몽이 현실이 된 듯한 혼란스러움 속에서 헤매야 했다. 고통은 마치 맹렬한 불꽃처럼 나의 존재를 서서히 갉아먹었다. 나의 몸과 마음은 점점 피폐해져 갔다. 나는 점점 더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갔고 혼자만의 어둠 속으로 침잠해 갔다. 세상은 나를 외면하는 듯했다. 나의 삶은 마치 끝없는 터널 속을 걷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은영을 길거리에서 마주쳤다. 나의 심장은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예전에 활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전보다 훨씬 야위고 초췌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희망을 잃은 듯 공허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마치 죄인처럼 나의 시선을 피하려 했다. 나는 그녀를 그대로 보낼 수 없었다.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은영, 할 말이 있어. 우리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 그녀는 애써 나를 외면하려 했지만 나는 그녀의 팔을 놓지 않았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나의 목소리는 격한 감정으로 인해 심하게 떨렸다. 은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그 모습에 나의 마음 한켠도 아려왔다.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크게 밀려왔다. 은영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재혁과의 관계는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고 외로움과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일이었다. 우리의 우정은 다시는 예전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사과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미움과 동정, 그리고 안타까움이 마치 뒤섞인 물감처럼 내 마음속에서 요동쳤다. 나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혼란스러웠다. 나의 감정은 마치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다. 은영은 재혁과의 관계도 결국 파국을 맞이했다고 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긴 채 결국 헤어졌다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다. 나는 허탈감에 휩싸였다. 우리의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관계를 한순간에 망가뜨린 그들의 사랑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잔혹한 사실이 나를 더욱 비참하고 허무하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허무했다. 마치 공들여 쌓은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나는 한때 나의 전부였던 두 사람을 모두 잃었다. 순수했던 우정은 불륜이라는 추악한 그림자로 변질되었고 뜨거웠던 사랑은 배신이라는 차가운 칼날로 돌아왔다. 나는 그들에게서 받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의 영혼은 깊은 상실감에 빠졌다. 나는 은영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나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더 이상 미움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부디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너 자신을 용서해. 나의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슬프고 애잔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했다.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길을 걸었다. 씁쓸하고도 아쉬움 가득한 이별이었다. 나는 그녀를 온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미워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이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깨끗이 잊고 싶을 뿐이었다. 이 지독한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나의 마음은 평화를 갈망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서서히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마치 깊은 상처가 아물어 새살이 돋아나듯 나의 마음도 점차 회복되고 있었다. 재혁과 은영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나를 괴롭혔지만 그 고통의 깊이는 조금씩 옅어졌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가는 것처럼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나 자신을 찾아갔다.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들으며 내면의 평화를 얻으려 노력했다. 우정의 배신과 사랑의 상처는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인간관계의 복잡함, 그리고 진정한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법을 배웠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한 삶을 살 것이다.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의 삶은 나만의 것이었다. 어느 늦은 밤 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앨범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그 안에는 은영과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사진 속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사진 속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다웠다. 나는 사진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슬픔이 밀려왔지만 이제는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크게 밀려왔다. 한때 나의 전부였던 소중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사라져버린 현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것은 잔혹한 현실이었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천천히 앨범을 덮었다.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그 별들은 마치 나를 위로하는 듯 반짝였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시간이었다. 과거의 아픔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할 때였다. 나는 과거의 아픔에 더 이상 갇히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다. 상처는 여전히 나의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는 나를 더욱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었다. 마치 불꽃 속에서 단련된 쇠처럼 나는 더욱 강해졌다.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나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나의 이야기는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한 송이 꽃처럼 나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이제 나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를 믿고 나아갈 것이다. 모든 것을 극복하고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새로운 시작점에서 나는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지만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운명은 잔혹하게도 또 다른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삶이란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연속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러 나는 삶의 평화를 되찾고 있었다.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직업을 찾았고 내 주위에는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겨났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따뜻한 위로와 지지를 받았다.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상처는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나를 갉아먹는 고통은 아니었다. 나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삶은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한 카페에서 은영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오래전 끊어진 인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운명은 다시 우리를 연결시켰다. 그녀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재혁과 헤어진 후 그녀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 힘든 시간을 보냈고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해외로 떠났다는 것이다. 나는 그녀의 소식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미움과 분노는 이미 희미해졌지만 한때 소중했던 친구의 비극적인 삶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마음 한켠이 저릿했다. 나는 그녀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끈질긴 노력 끝에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지냈던 한 작은 마을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다. 망설임 끝에 나는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나의 안부와 함께 그녀의 삶이 괜찮기를 바란다는 진심 어린 염원을 담았다. 그 편지에는 지난 세월 동안 나의 마음속에서 맴돌았던 수많은 감정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답장이 올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어쩌면 영원히 침묵 속에 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주 후 낯선 해외 우표가 붙은 편지 한 통이 나의 손에 들려왔다. 그것은 은영의 편지였다. 나의 심장은 다시 한번 요동쳤다. 편지 속에서 은영은 자신의 모든 삶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글씨체는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나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재혁과의 관계가 파탄난 후 그녀는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았다고 했다. 그녀는 내가 느꼈던 배신감과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녀의 편지 속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용서를 구하는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그녀가 불치병으로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의 심장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버렸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나는 망연자실했다. 나는 당장 은영이 있는 곳으로 날아갔다.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이끌림이 나를 움직였다. 수년 만에 다시 만난 은영은 너무나도 야위고 병약해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에 밝고 생기 넘치던 모습과는 달리 깊은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 침묵 속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회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상처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녀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곁에서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기로 결심했다. 병실에서 우리는 지난날의 추억들을 이야기하며 밤을 지새웠다. 순수했던 학창시절, 함께 꿈을 꾸었던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소중히 여겼는지 그 모든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은영은 나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갔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괜찮다고, 이미 다 용서했다고 말해주었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미움과 분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오랜 시간의 고통과 갈등 끝에 나는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를 용서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치유하는 길이었다. 증오와 원망은 나를 갉아먹는 독과 같았지만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해방이었다. 나의 영혼은 비로소 평화를 찾았다. 은영은 나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며 우리의 오랜 인연의 끝을 애도했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은영의 장례식을 치르고 그녀가 원했던 대로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그녀를 보냈다. 그녀의 유언에 따라 나는 그녀가 아끼던 일기장을 건네받았다. 일기장 속에는 그녀의 마지막 고백과 함께 나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재혁과의 관계가 순간적인 욕망 때문이 아니라 사실 나를 너무나도 질투했기 때문이었다고 고백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다는 잔혹한 진실에 나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질투라는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 파멸을 불러올 수 있는지 깨달았다. 나는 일기장을 덮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질투가 빚어낸 파멸의 서곡. 하지만 그 끝은 결국 그녀 자신의 파멸로 이어지고 말았다. 욕망이 빚어낸 그림자 같은 사랑, 그리고 그 그림자가 들이운 비극적인 운명. 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인간 본연의 어두운 이면과 용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모든 아픔과 상처는 나를 더욱 성숙하고 강하게 만들었다. 나의 삶은 고통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았다.